내용 증명의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거는 성격 급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절대로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좋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매우 당황스럽죠. 첫 페이지에 내용 증명 딱 써있고 뒤에는 법무법인 어디, 대표 변호사 누구, 도장 꽝 찍혀있으면 심장이 막 뛰게 돼요. 아,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면서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생소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가 아닌 본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명품을 완전히 카피해서 짝퉁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내용 증명을 받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경찰이 바로 들이닥칩니다. 삐용 삐용.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세요. 그런 분들은 따로 찾아오시고요. 오늘은 평범하게 사업하다가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을 받으신 분들의 기본적인 대응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먼저 통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 증명에 보통 법무법인 연락처나 발신 의뢰인 연락처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먼저 법무법인에 전화를 거는 그런 강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발신 의뢰인은 조금 만만하죠. 내용 증명의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거는 성격 급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절대로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을 경우 아직 내용 파악을 못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발뺌하셔도 돼요. 제가 내용 증명을 아직 받지 못해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상대방은 100% 녹취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분들은 변호사들과 다 상담을 마쳤고 매뉴얼이 있는 거죠. 전화해서 이런 말들을 주도해라 라고 하는. 보통 그것에 넘어가세요. 그럼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데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표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 증명에 보면 자신이 어떤 상표로 출원을 했다, 등록을 했다 라고 시작할 거예요.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일어나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원 중인 상표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향후 등록이 되면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론은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등본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표도 등록 원부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상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출원일자, 등록이 되었다면 등록일자, 지정상품, 상표의 권리자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 발급 탭에 들어가시면 등록 원부 신청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상표 등록번호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아들으셨나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입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곳에서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표 탭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그곳에 상표 이름을 검색하시면 관련 상표가 모두 검색창에 뜨게 돼요. 상표가 거절되었든 출원되었든 등록되었든 모든 정보가 뜨게 됩니다. 잘 안되시면 내용 증명에 있는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등록 원부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출원 공고, 등록 공고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확인하냐면요, 첫 번째로 적법한 상표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를 출원만 한 상표인지 등록이 완료된 상표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표권이 만료되었을 수도 있고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료되었거나 등록이 거절된 상표에 대해서는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프레스에서는 만료되면 소멸이라고 명시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출원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출원일과 본인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이때 본인이 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표법 제99조에 나와 있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선사용을 주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나는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벌써 이걸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 신고된 연 매출액, 광고한 것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본인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상대방이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자가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표권 침해로 이득을 보려고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골라서 상표 등록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상표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표가 소멸되면 더 이상 마음 졸일 일이 없겠죠. 이렇게 오늘 상표권 침해에 대해 내용 증명을 받고 처음 해야 되는 조치와 확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런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상대방의 등록 상표가 유사한지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비전문가분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는 다음 영상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대법원도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꼭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내용이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